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은 육효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여신도분이 필자를 찾아와 뜻밖의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으니 그곳에 절을 지어도 좋다는 이야기였다. 수행자나 무속인, 그리고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 절터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은 결코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이 말과 현실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필자는 상대방의 진심과 실제 성사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육효계를 작괴하였다. 작괴 당시의 월거는 신월, 일지는 병인일이었다. 얻어진 괴는 지뢰복괴였으며 사요가 동하여 진위례로 변화하였다. 변괴는 육충괴였다. 먼저 괴명부터 살펴보면 본괴인 지뢰복괴는 돌아올 복자를 사용한다. 복괴는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돌아오고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며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기운을 상징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절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상황 자체는 복괴의 의미와 매우 잘 부합한다. 이 시점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분명한 호의와 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변괴는 진위례괴이다. 진괴는 움직임과 변동, 충격을 의미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육충괴라는 점이다. 육충은 모인 것이 흩어지고 합의된 것이 깨지며 진행되던 일이 중간에 방향을 바꾸는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 괴는 시작은 좋으나 끝까지 유지되기 어렵고 중간에 여러 갈등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제 각 효를 살펴보자. 초효는 세효이며 자수처제효이다. 주작이 임하였고 신월의 생조를 받으나 병인일에는 휴수 상태였다. 세효가 처제라는 것은 질문자의 관심사가 토지와 재산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가 궁금했던 것은 상대방의 마음 자체보다도 정말 절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 문제였기 때문에 세효가 처제로 나타난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육효에서 처제는 단순히 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취득하고 소유하게 되는 모든 재물을 뜻한다. 따라서 토지, 건물, 논밭, 집터 등도 모두 처제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절터 제공 여부를 묻는 괴에서는 토지 자체를 처제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효는 임목관기효이며 구진이 임하였다. 월파를 당하고 일진과는 비화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관기는 장애물과 방해 요소를 의미한다. 비록 월파를 당하여 힘은 약하지만 구진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구진은 오래된 문제, 토지 문제, 복잡한 이해관계, 정리되지 않은 묵은 사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효는 훗날 드러날 토지 관련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암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효는 진토 형제효이며 등사가 임하였다. 형제효는 재물을 분산시키고 나누는 기운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경쟁자나 동업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뜻하기도 한다. 당시에는 단순히 형제효가 강하다는 정도로 볼 수 있었지만 결과를 알고 난 뒤 되짚어보면 이 형제효는 토지에 관련된 여러 권리자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효 응효였다. 응효는 축토 형제효이며 백호가 임하였고 동효였다. 그리고 변효는 오화 부모효로 변화하면서 회두생을 이루고 있었다. 응효는 상대방을 뜻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처제의 기운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괴에서는 형제효가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형제효는 단순한 형제자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자, 공동지분권자, 이해관계자, 재산을 함께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응효가 형제효라는 것은 상대방이 땅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땅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 실제 결과를 확인해보니 해당 토지는 공동명의 상태였다. 즉, 여신도 한 사람의 의사만으로는 절터 제공을 결정할 수 없는 땅이었다. 바로 이 점이 응효의 형제효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백호는 강한 의사표현과 현실적인 충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절터 제공 의사를 밝힌 것 자체는 결코 거짓이나 농담이 아니었다. 실제로는 강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형제효가 부모효로 변화한 점이다. 부모효는 문서, 계약서, 등기, 허가, 증빙서류 등을 의미한다. 이는 사건의 핵심이 결국 토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문서와 권리관계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동명의 토지라면 결국 지분관계, 소유권, 동의서, 등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형제효가 부모효로 변화한 것은 사건의 전개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부모효가 회두생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상대방의 마음 자체는 진심이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회두생은 자신의 의사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힘이다.
따라서 여신도는 실제로 절터를 제공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다만 현실적인 권한이 부족했을 뿐이다. 오효는 해수 처제효이며 현무가 임하였고 공망 상태였다. 또한 월생을 받고 일진과 인해합을 이루고 있었다. 이 효 역시 매우 중요하다. 처제가 공망이라는 것은 재물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지만 실체화되기 어렵다는 의미를 가진다. 현무는 숨겨진 사정,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효는 토지 문제 속에 공개되지 않은 복잡한 사정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결과를 알고 나서 보면 공동명의 문제야말로 바로 그 숨겨진 사정이었다. 겉으로는 절터 제공이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었던 것이다. 상효는 유금 자손효이며 청룡이 임하였다. 월비를 얻고 이류 상태였다. 자손효는 결과와 마무리를 의미하며 청룡은 선의와 호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토지 제공 자체는 성사되지 못했으나 사람 사이의 인연과 호의는 남게 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괴의 전체 구조를 종합해보면 매우 명확한 흐름이 드러난다. 복괴는 진심 어린 제안의 시작을 나타낸다. 응효의 동효와 회두생은 상대방의 선의와 진정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응효의 형제효는 공동 권리자의 존재를 의미한다. 오효 처제 공망과 현무는 숨겨진 권리관계와 현실적인 장애를 암시한다. 형제효가 부모효로 변화하는 것은 결국 문서와 등기 문제로 귀결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괴가 육충괴로 바뀌면서 모든 계획이 중간에 흩어지고 무산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실제 결과 역시 그러하였다. 여신도의 제안은 거짓이 아니었다.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공동명의 상태였고 여러 권리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절터를 제공할 수 없었다. 결국 절 건립 계획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 사례는 육효에서 형제효를 단순히 경쟁자나 형제자매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명의자 공동지분권자 이해관계자로 해석해야 하는 대표적인 실전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응효 회두생은 상대방의 진심을 보여주고 변괴 육충은 그 진심이 현실 속에서 끝내 결실을 맺지 못함을 보여주는 매우 학습적인 사례로 남는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괴는 마음은 있었으나 권한이 없었고 호의는 있었으나 권리관계가 허락하지 않았던 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일이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인연이 부족하면 성사되지 못하고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인연이 무르익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사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신도님의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얽힌 여러 인연과 조건들이 아직 하나로 모이지 못했기에 결국 성사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괴는 절터를 얻는 인연이 없었다기보다 아직 그 인연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일은 사람의 뜻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여러 사람의 인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갖추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사.